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베트남 하노이에 살고 있는 서주미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나답게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삶은 각자의 개성과 가치를 실현하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다양한 영향과 압력으로 인해서 자신을 잃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망설이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고민들을 극복하고 진정한 나를 찾아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전에 워십팀이었는데요. 단장님은 보여지는 거에 상당히 중요한 분이셨어요. 그분께서는 사진조차, 연습하는 영상조차 옷을 제대로 갖춰 입고 그런 모습만 올려지길 원했고, 사진도 재밌게 나온 사진들을 단톡방에 서로 나눠 갖기 위해서 자기가 찍은 사진들을 올리잖아요. 그러면 지워라, 내려라. 저는 다 각자 자기 모습인데 자기가 필요한 사진을 다운받으면 되지 왜 이걸 지우라고 하냐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사모님도 그러면 이상하게 나온 사진 올린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올리세요. 그게 전데 뭐가 문제가 되나요? 그랬더니 단톡방에다가 자기가 찍은 이상한 사진들을 막 올렸어요. 그러면서 어때? 기분이 어때? 이러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 사진 일부러도 찍는데 이런 거 너무 재밌다고. 저는 이상해요? 왜요? 그랬더니 저를 마치 가식적인 사람인 양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가치관이 참 나랑 많이 다르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조금이라도 부족한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걸 힘들어하는 분이셨어요. 그분들은 그분들이고 저는 접니다.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나답게 살 수 있는가? 나도 옛날에는 물론 그렇게 포장하면서 살아가진 않았지만 그래도 부끄러워하고 소극적이고 내성적이고 나서기 싫어하는, 자신 없어하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왜 내가 이렇게 바뀌었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몇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오늘은 나답게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답게 살기 위해서는 자기인식과 자기 수용이 중요합니다. 자신을 알고 받아들이는 것은 인생의 기반입니다. 자기인식을 위해서는 자신과의 솔직한 대화를 나누고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나의 부족한 약한 점이 드러났을 때 그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수치스러워하지 않는, 부족할 수 있어요. 내가 약할 수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지적한다거나 비난한다고 느껴진다는 건 물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행할 수도 있지만 나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타인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의 고유한 가치와 특징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에 한 15년 전쯤 어떤 30대 체육관 관장님이 줄에서 하는 걸 들었는데요. 비교하지 마라. 신랑 신부에게 다른 부부와 비교하지 마라 라는 거였죠. 비교하면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진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무릎을 탁 쳤습니다. 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저 어린 나이에 이런 진리를 깨닫다니 라는 생각을 했죠. 나는 나입니다. 절대 남과 견주지 마세요.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집니다. 두 번째로, 내가 원하는 것을 파악하고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답게 살기 위해서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간을 내서 내면의 소망과 내가 뭘 원하는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목표를 향해서 노력하고 결과를 달성함으로써 나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성공하려고 하지 말고 성장하는데 목적을 두어야 합니다. 이 말은 곧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성공하려고 하면 실패가 두렵지만 성장하려고 하면 실패가 두렵지 않아요. 걷기 위해서는 수없이 넘어져야 하는 아이들처럼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제가 어린이집 선생님이었을 때 실패 훈련을 시켰는데요. 자녀들이 보통 한 자녀가 많잖아요. 한 자녀로 아이들이 자라다 보면 나를 위해서 부모님이 뭐든 해줬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에게 빼앗기는 거, 나누는 거 정말 많이 힘들어해요. 가장 싫어하는 건 게임에서 지는 거, 다른 친구에게 지는 것들을 너무나 싫어합니다. 그래서 지는 연습을 시켜요. 지는 사람은 어떻게 다른 친구를 축하해 줄 수 있는지, 이긴 사람은 진 사람을 어떻게 응원해 줘야 하는지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점점 사회성이 발달하면 내가 실패하면 또 다른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아이들이 처음에는 지고 나면 세상이 끝난 것처럼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데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들이 또 해, 다시 해, 내가 이번엔 이길 거야 라고 이제 생각하게 되는 교육의 결과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주변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 자신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적 압력이나 타인의 기대에 휘둘리지 말고 자신의 가치와 원칙을 지키는 것은 나답게 살기 위해서 정말 필수적입니다. 크리스찬들은 더 특별하죠. 더 많이 힘들 수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외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자신의 소중함을 지키며 또 옳은 길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 들어서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이 자주 들려오곤 하죠. 고집스럽게 남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의견에만 의존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진실한 소리를 듣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내 안에 주신 양심, 그리고 내 안에 주신 말씀, 이 소리를 듣는 것이야말로 내가 나답게 살 수 있는 지표를 만들 수 있는 거죠.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진실일 거야, 진리일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중심을 잡고 내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두 다 예스라고 말할 때 노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옳은지 그른지 그것에 대한 판단은 바르게 할 수 있어야죠. 마지막으로 나답게 살기 위해서는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장애인이나 노숙자나 불쌍한 사람들, 고아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저러지 않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봤어요. 그분들은 오히려 더 당신보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면서 감사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갖고 있는 것들,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을 찾아서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찾지 않아도 너무너무 많은 것들을 감사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내가 힘들다, 내 마음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억지로라도 찾아보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면을 찾아내고 감사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에 대한 자신감과 낙관적인 감사는 나답게 살아가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것들은 남들과 비교하지 않을 때 비로소 진실하게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앵무새처럼 입으로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즘은 정말 많이 들려오는 말들 중에 하나가 메타인지라는 말인데요. 나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나. 내가 나를 알아야 나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나답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자기 인식과 자기 수용, 그리고 목표 설정과 계획, 자신의 가치 지키기, 긍정적인 감사의 태도 등이 정말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는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엇 하나 부족하지 않게 여러분 모두 각자의 삶을 풍요롭게 살아가며 진정한 나를 발견하고 실현할 수 있는 길을 찾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